컴포짓 패턴을 설명드릴 건데요. 컴포짓 패턴은 이제 트리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리 구조와 관련돼서 잠깐만 자료 구조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 컴포짓 패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는 시프블 코드인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트리를 구현하고 싶다. 트리를 구현하면 일반적인 트리는 자식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트리는 그럴 경우에는 트리 노드라는 걸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각 노드가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트리가 여러 가지 자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어레이 리스트가 됐든 벡터가 됐든 벡터로 자식들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트리를 구현할 때 간혹 또 노드가 이제 자식들에 대한 포인터 말고도 부모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버전이 되겠고요. 만약에 트리 중에 이진 트리라는 게 있어요. 많이 쓰는 게 이제 이진 트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진 트리는 자식이 최대 몇 개? 2개 있는 게 이진 트리죠. 바이너리 트리. 그래서 이진 트리는 이렇게 벡터를 안 쓰고 left, right 2개만 가지고 노드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경우도 부모 링크를 유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트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해요. 그리고 지금은 다 이렇게 포인터 갖고 연결해 가지고 자식들을 유지하는데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포인터로 안 하고 뭘로 할 수도 있죠? 구현을 이진 트리는 배열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나오나? 뒤에 나오나 보다. 어디였어? 이진 트리는 레이블링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 순서대로 배열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배열의 색인을 갖고 요 위치에서 자식 위치로 또 부모 위치로 이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쓸 수도 있어요. 물론 배열을 쓰면 늘 문제는 뭐예요? 이제 용량이 제한된다.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데 복잡하지 않죠. 더 깔끔하게 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리는 이제 그런 거고요. 자료 구조 얘기를 좀 했고. 컴포짓 패턴으로 가면 이제 아까는 거기 보셨으면 여기 트리 노드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죠. 하나를 만들어서 이 트리 노드는 중간 노드인지 단말 노드인지 상관없이 다 예로 처리해요. 그럼 예를 들면 단말 노드이면 레프트, 라이트가 둘 다 널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은 조금 더 개체지향적으로 EasyA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트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제 똑같이 다이나 팬케이크 합쳤는데 여기에 카페라는 것까지 합쳐서 이제 3개가 합병이 되면서 디저트 메뉴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전체 메뉴는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이게 트리 형태가 되죠. 그래서 트리 형태. 그래서 그 트리 형태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객체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이 노드가 단말이든 중간 노드이든 노드잖아요. 그래서 노드라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트리 노드를 추상 타입을 하나 두고 2개의 서브 클래스를 두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단말. 하나는 중간 노드만 add, remove가 get child가 의미 있고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우리가 얘로만 접근하겠죠. 얘를 접근할 때도 이 리모컨을 쓰고
얘를 접근할 때도 이 리모컨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트리를 막 조작을 할 때 얘가 단말인지 뭐 중간 노드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얘를 갖고 처리를 하면 저절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짓 패턴은 트리 스트럭처로 객체들을 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뭘 해주냐면은 클라이언트가 각각 객체들을 얘가 단말인지 중과도인지 무관하게 통일돼서 유니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컴포짓 패턴이다. 이렇게 돼요. 우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에 대한 걸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BFS, DFS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자료부터 얘기네. 그래서 BFS, DFS 얘기를 잠깐 하면 깊이 우선은 안에 한쪽으로 쭉 들어가는 방식이 깊이 우선이고 너비 우선은 같은 레벨에 있는 거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구현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깊이 우선은 스택을 쓰게 돼요. 스택. 그래서 A 넣고 A에서 B 넣고 그러니까 뭐가 위에 있어요? A는 아직 안 끝났는데 B가 들어와 있죠. B부터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1 처리하고 B1, B2 처리하고 A2 처리하고 C1, C2, C3 뭐 이거는 근데 스택에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BFS로 가면 A1, A2, B1, B2, C1, C2, C3 이게 레벨이죠. A가 레벨 0, 얘가 레벨 1, 레벨 2예요. 그래서 각 레벨 순서대로 접근하는 게 BFS예요. BFS는 Q를 써요. A 든 다음에 그 다음엔 B가 들어오는데 B는 A가 다 처리될 때까지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A를 다 처리하면 A1, A2가 다 처리가 되겠고 여기에 C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B 처리하고 그 다음 C 처리하고 만약에 여기에 또 뭐 그 폴더가 있으면 이 뒤로 오죠. 뒤로 오니까 나중에 처리되는 거. 스택은 쌓이면은 쌓인 것부터 처리되는 거죠. 맨 위에서 처리되니까 깊이 우선 한쪽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스 퍼스트 서치랑 브레스 퍼스트 서치는 트리를 탐색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그래프를 탐색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트리는 그래프의 일종이죠. 그래서 그 트리를 탐색할 때도 가장 쉽게 탐색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할 때 쓰는 방법이 BFS, DFS. DFS는 스택, BFS는 Q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있는데 그 코드는 요거 나오고 우선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그 EL에 올라가 있는 코드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컴포짓 중에 트리가 있어요. 트리. 트리 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리프, 넌 리프, 노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컴포짓 패턴에서는 단말과 중간 노드를 아우르는 타입이 하나 있고 단말 타입, 중간 노드 타입 이렇게 구분이 돼요. 걔를 EJ로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드를 보면 노드는 노드의 레이블이 들어있고 그거를 이제 스트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트링.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add, remove, get child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을 추가하는 거죠. 자식을 제거하고 특정한 자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abstract로 만들어 놨어요. abstract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non-leaf 노드를 보면 non-leaf 노드는 중간 노드니까 자식들을 유지할 수가 있죠. 자식들은 array list에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array list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add는 자식을 그냥 array list에다 추가하고 remove는 자식에서 거기서 제거를 하면 되겠고 색인을 주면 이제 범위 안에 있으면 그 자식을 주고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외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af는 뭐 없어. 여기 add, remove, get child는 여기에 unsupported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단말에 대해서 부를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unsupported operation을 여기다 만들지 않고 부모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노드가 이 단말은 거의 코드가 없어요. 코드가 없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예외 처리하는 거 여기다 구현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드에다가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노드에도. 그럼 여기다가 이제는 이게 구현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른 거 보기 전에 테스트를 보면 루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루트에 file1 A1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sub1이 들어가고 A2 sub2 그 다음에 여기에 B1 B2 C1 C2 C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트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list라는 명령어를 쳐서 출력해 보면 반복적으로 쭉 출력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보려고 하냐면 요거를 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for each form을 썼죠. 그렇죠? 루트에 대해서 반복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를 이제 구현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얘의 반복자를 달라 그러면 얘는 자기 자식에 대한 반복자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얘 폴더가 있으면 이 폴더는 또다시 반복자를 줘요. 그래서 반복자들을 반복적으로 줌으로써 전체를 방문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루트에 대해서 콜했죠. 루트에 대해서 그거를 보시고 non-leaf를 보면 여기서 return new tree iterator DFS 해가지고 child iterator child가 뭐예요? 저기 위에 가면 array list죠. array list iterator를 tree iterator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고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요. 그럼 tree iterator DFS니까 내부적으로 뭘 이용해서 구현하겠어요?
뭘 이용해서 구현해요? DFS는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하겠죠? 그렇죠? BFS는 Q를 이용해서 구현할 거예요. 그래서 DFS를 보면 스택을 쓰고 있어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요. 스택을 갖고 있고 생성자에서 이터레이터를 받아서 왔습니다. 루트 이터레이터를 받아오겠죠. has next를 구현하는데 이 DFS에 맞게끔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그래서 has next 있냐 없냐? 있냐 없냐는 우선 시작에서 이터레이터에 뭘 넣어놨어요? 여기 첫 번째는 스택에 루트가 들어 있습니다. 루트가 들어 있는 거죠. 루트 노드가 들어가 있지 않고 뭐가 들어 있어요? 루트에 이터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터레이터가 스택에 이터레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드가 아니라 이터레이터를 넣고 있어요. 이터레이터를 반복자를. 그러면 스택이 비어 있으면 이제 다 끝난 거야. 스택이 안 비어 있으면 스택을 피크해요. 피크 해가지고 피크하면 루트 이터레이터 나오겠죠. 그 이터레이터가 넥스트가 있으면 true를 주고 이터레이터가 없으면 팝을 합니다. 얘를 빼내고 다시 has next를 불러요. 그러면 원래 여기 두 개가 들어있으면 얘를 팝하고 얘에 대해서 has next를 다시 부르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루트만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true를 주겠죠. true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부르겠어요? next를 부르겠죠. 그럼 next에 오면 저 루트 거를 다시 픽합니다. 루트 거 픽해서 그거에 next를 달라 그러면 노드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이터레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A sub 1, A2, sub 2 형태대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A1을 줄 거예요. A1을 주는데 리프니까 그냥 리턴 돼요. 그러니까 A1을 그냥 처리가 했어요. 그럼 다음에 넥스트에는 다시 가면 has next 가면 픽하면 여전히 이 스택톱에 뭐가 있어요? 루트가 있죠. 루트가 있어요. 그리고 리턴 true가 되겠죠. 그럼 다시 와서 달라 그러면 요번에는 뭘 줘요? A1이 나갔고 그 다음에 뭘 줘요? sub 1을 주겠죠. 얘를 픽했을 때 이 이터레이터는 여기 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A1에다가 sub 1. sub 1을 주는데 sub 1을 주면 non leaf죠. non leaf니까 스택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sub 1에 이터레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sub 1은 B1, B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처리할 거죠. B1, B2 처리하고 그 다음에 A2 처리하고 C1, C2, C3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DFS로. 그래서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 이 위에 거 말고 밑에 걸 보면 A1, B1, B2, A2, C1, C2, C3 형태로 출력이 DFS 형태로 출력이 된 겁니다. DFS 형태로 출력이 됐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은 리프는 똑같이 단말이든 얘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터레이터를 넣게 돼 있어요. 근데 뭘 넣냐면 얘는 null 이터레이터를 넣어요. null 이터레이터는 뭐냐면 얘는
널 객체예요. 우리 코맨드 패턴 할 때 살펴봤던 널 코맨드 있었죠. 똑같은 타입의 객체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얘는 그냥 false 줘요. has x 부르자마자 없는 거가 되죠. 그럼 바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를 똑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얘에 대해서는 null iterator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 주게끔 하면 이 통이 다 그냥 iterator 형태로 돌아가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거의 iterator는 iterator들을 이용해서 DFS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말이나 중간 노드를 똑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단말에 대해서는 뭘 쓰고 있다? null iterator라는 null 객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했을 때는 뭐만 출력되냐면은 단말들만 출력이 됐어요. 단말들만. 형태가 보면 아까는 단말들만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단말들만 출력하지 않고 그 모든 노드들의 이름들을 쭉 DFS나 BFS 형태로 출력하고 싶으면 조금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아까는 BFS니까 이제 스택을 안 쓰고 뭘 써요? BFS는 Q를 써요. 근데 아까는 여기다가 뭘 넣어요? 노드를 넣는 게 아니라 뭘 넣었어요? Q에다가 반복자를 넣었죠. 지금은 노드를 넣게끔 해놨어요. 노드. 그래서 루트 노드를 넣고 이 코드를 한번 보면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얘가 일로 와 있어야 되고 어쨌든 상관없는데 이제 조금 원래 여기 있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골탕 좀 먹이려고. 근데 어쨌든 Q가 비어있으면 false고 Q에 데이터가 있으면 Q를 픽하고 non reef면 Q에다가 추가를 해요. Q에다 추가를 하는데 BFS니까 뒤로 들어가죠. 뒤로. 걔부터 처리된 게 추가된 애는 나중에 처리돼요. 그래서 추가를 이렇게 해놓고 next에서는 Q에서 빼서 Q를 없애고 이 픽, 폴 이 형태가 바로 그거죠. 커맨드하고 큐리를 세퍼레이트 해놓은 거죠. 나누는 거고 그 노드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 노드들의 이름들을 쭉 순서대로 출력을 해줘요. BFS. 그래서 여기 보시면 root 다음에 A1 sub 1, A2 sub 2, B1, B2, C1, C2, C3 이렇게 레벨 순서대로 Q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DFS 이터레이터하고 트리 이터레이터 BFS 요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랑 얘를. 얘는 스택을 써야 되고 얘는 Q를 써야 돼요. 근데 얘는 스택을 쓰되 스택에 집어넣는 건 노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는 노드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터를 집어넣어서 쓰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단말들만 화면에 나올 거고 단말들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얘네들은 무조건 모든 애들이 순서적으로 나올 거예요. 구현하시면. 그래서 34번 구현을 해보세요. 컴포짓 패턴은
트리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트리 구조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리 구조를 나타내야 될 때, 좀 다르게 표현하면 트리 구조를 나타내는데 트리는 그 자식이 있는 노드가 있고 자식이 없는 단말 노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드가 단말이든 중간 노드이든 같이 추상화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컴포짓 패턴이다. 그래서 얘가 자식이 있는 앤지 없는 앤지 사용하는 측에서는 몰라도 되는 거죠. 구성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컴포짓 패턴은 오브젝트를 트리 스트럭처로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클라이언트들이 그 인디비주얼 오브젝트나 컴포지션 오브젝트나 즉 단말이든 중간 노드이든 유니폼하게 요걸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컴포넌트라는 거. 근데 만들 때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단말이든 컴포지션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만들어진 그 트리 구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단말인지 컴포지션인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다. 얘가 컴포지션 컴포지션에 맞게끔, 단말이면 단말에 맞게끔 이 동작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구성을 할 때, 트리를 만들 때는 그 만드는 사람은 알아야 되겠죠. 얘를 단말로 집어넣을 건지 중간 노드로 집어넣을 건지는 알아야 된다. 하지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얘를 쓰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노드들을 어떤 게 단말일지 어떤 게 트리 그 중간 노드일지 알아야 되지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요 타입만 가지고 다 처리해. 트리 구조에 있는 애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메뉴를 만들어서 뭘 하고 싶은지 이제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이 책에 있는 예제는 두 가지 기능을 넣어놨어요. 출력하는 거, 메뉴 전체를 출력하는 거랑 그 다음에 베지테리언 메뉴만 구분해내는 거.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포짓 패턴을 쓸 때 나는 트리를 구성해서 뭘 하고 싶은지, 각 노드 갖고 뭘 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 보고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하나만 뭐 보여드리면 어디가 있냐? 여기로 안 들어와 있네. 아, 여기 있다. 그 예제를 하나 봤더니 이제 이렇게도 컴포짓 패턴을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에 보면 우리 거랑 약간 밑에다가 숑 놓고 이 정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이 책에 있는 우리 헤드 퍼스트 패턴 디자인 패턴 책에서 보면 메뉴 컴포넌트가 abstract 타입이었어요. abstract 타입이고 여기에 뭐 필요한 메소드들을 얘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구성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 예제, 제가 찾아왔던 예제에서 보니까 얘를 뭘로 만들었냐면은,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인터페이스로 만들었어요. 인터페이스 만든다는 건 얘네들이 이 네 개가 다, abstract,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현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리 구조니까 이쪽에 그 컴포지트 노드가 될, 즉 중간 노드가 될 애들은 이런 게 필요하죠. add, remove, get child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쪽에만 구현해 놨어요. 이쪽은 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클라이언트들은 이 웨이트레스는 추가하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관심 있는 건 메뉴를 출력하고 요거를 여기가 뭐 베스트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거는 건물하고 건물을 구성하는 각 룸들을 이제 컴포지트 패턴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엔터. 그래서 룸을 엔터하면 방에 들어가는 거고 하우싱을 엔터하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에 들어가서는 이 건물에 있는 여러 방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여기 인터페이스 보니까 여기 있죠. add structure, get structure 요 두 개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안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컴포지트 패턴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응용을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 응용에서 어떤 거를 모델링 할까,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를 보시면 여기서처럼 얘가 방이 되든 건물이 되든 똑같은 enter, exit, location, get name을 가지고 노드들을 처리할 수 있다. 그게 방이 됐든 건물이 됐든. 그리고 건물은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될 수가 있고. 뭐 여기 좀 더 나가면은 하우싱 밑 아래는 뭐 층까지 모델링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추상 타입으로 abstract 클래스를 쓸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어요. 항상 예제에서. 그리고 컴포지트 패턴에서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을 추가하고 빼내는 거는 사용하려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좀 관심 밖의 것일 수 있는데 이 구조를 만드는 어떤 구성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로 한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언트가 둘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만들어진 거를 접근하는 애, 만드는 애, 이 구조를 만드는 애가 좀 다르면은 필요로 한 인터페이스가 좀 다를 수가 있고 이 컴포지트와 관련된 add, remove, get child는 여기에 안 넣어놓고 그냥 이쪽에만 넣어놔서 뭔가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렇게도 한번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 구조니까 트리 구조가 되면 이제 자료 구조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리 구조 크게는 그래프 트리가 그래프의 한 일종이죠. 특수한 그래프인데 이 루트가 있는 트리 구조는 우리가 모든 노드들을 방문해 보고 싶을 때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게 있고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컴퓨터 공학도가 졸업했는데 너비 우선 탐색을 모른다. 그럼 문제가 있고 깊이 우선 탐색을 모른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대학원 면접에서 또는 회사 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너비 우선, 깊이 우선. 아주 간단한 건데 알고 있나? 그래서 깊이 우선은 뭘로 구현해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거고 너비 우선은 Q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Q.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드를 방문할 때마다 그 노드의 자식들을
Q나 스택에 넣어요. 근데 Q에 넣게 되면 Q에 어디에 들어가? D로 들어가죠. D로 들어가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거에는 영향을 안 주죠. 그러니까 내가 A 처리하고 있을 때 C가 들어와 봤자 C는 A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너비 우선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A1, A2, B1, B2, C1, C2, C3 이렇게 레벨 순으로 접근을 할 거고, 깊이 우선은 A가 있는데 B가 들어오면 B가 위로 가죠. 탑이 되죠. A보다 뭘 먼저 처리해? B부터 처리하겠죠. 그래서 깊이 우선은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가고 그 다음 쪽 뭐 가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스택의 특성이고 Q의 특성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런 노드 이런 컴포짓 패턴에서 이터레이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DFS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BFS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둘 다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원하는 어떤 탐색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이터레이터를 만들 때 이거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낫죠. 지난번에 집에 가서 해보랬는데 해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트리 랩을 하나 보면 얘는 구현이 안 되는 거구나. 구현이 된 걸 이제 봐야죠. 트리. 그래서 요게 BFS, Q를 쓰는 거예요. Q를 쓰는데 Q에 집어넣는 게 뭘 집어넣냐면은 반복자를 집어넣어요. 반복자를. 그러면 트리를 막 하다가 단말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단말은 더 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걸 끝내기 위해서 이터레이터를 늘 노드 방문할 때마다 이터레이터를 집어넣으니까 널 이터레이터라는 거를 만들어놨어요. 널 이터레이터는 어차피 false를 바로 줘버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터레이터를 Q나 스택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의도가 non leaf이든 중간 노드든지 단말이든 똑같이 처리하는 거니까 똑같이 처리할 수 있게끔 단말도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게 하는데, 무슨 이터레이터? 널 객체. 널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생성자에서 이터레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루트에서 탐색을 해나가겠죠. 반복을 하겠죠. 루트에서. 그럼 루트에 이터레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에 이터레이터. 그래서 has next는 이 Q가 B일 때까지. 원래 기본적으로 BFS는 Q가 있으면 Q에다가 노드를 하나 넣어요. 이상하다. Q에 여기 뭐냐? 푸시였나? 여기는 add 노드. 그리고 while Q가 is empty가 아닐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current 노드가 되면 Q에서 pick 할 수도 있고 그냥 뽑을 수도 있고, 보통은 Q에 팝인가 여기가 폴이라고 치면 어쨌든 Q에서 빼서 for Q에
add 자식들을.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죠. 이게 BFS. 그러면 항상 요 노드를 뭔가 처리할 게 있으면 여기서 처리하면 돼요. 여기나 여기서. Q를 출력해보고 노드를 쭉 출력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해보면 돼. 여기나 여기서 해보면 돼요. 스택은 그냥 여기가 똑같이 DFS는 스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스택으로 바뀌어서 스택이 빌 때까지 계속 하는 게 이게 이제 DFS고요. Q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약간 이제 Q에 들어가는 게 노드들이 들어가지 않고 이터레이터가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모습들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함수를 불러가지고 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반복자의 특성상 has next 있죠. 그래서 Q가 비어 있으면 false 끝나는 거고 Q가 비어 있지 않으면 맨 Q 앞에 있는 걸 갖고 와서 봅니다. 걔가 next가 있으면 있다고 해서 true로 주고 빵이고 걔가 없으면 true로 해서 빼 걔를. 그러니까 반복자니까 걔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걔를 빼고 has next를 다시 불러서 Q에 뭔가 처리할 게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는 Q에 있는 거 빼서 쓰는 거예요. 쓰는데 Q에 있는 것이 단말이 아니면 자식들을 Q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고 만약에 추가한 다음에 얘가 has next 없으면 다시 불러가지고 단말들만 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렇게 구현해 놓으면 non if일 때는 return은 안 하죠. 그렇죠? 다시 next를 부르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짜놓으면 여기서 출력되는 게 뭐만 나와요? 리프 노드들만 나와요. 중간 노드들은 여기서는 걸러져요. 걸러지고 리프 노드들만 처리하게끔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터레이터는 리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어디냐? 얘를 잠깐 해놓고 여기처럼 A1, A2, B1, B2, C1 아까 노트에 있는 그 트리 구조와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을 때 BFS로 가면 A1, A2 이게 루트 A1, A2, B1, B2, C1, C2, C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FS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중간 노드까지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BFS 약간 바꾸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해지나? 이렇게 그 리턴 넥스트가 다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노드를 리턴하게끔 하면 중간 노드들도 리턴해서 출력이 돼요. A1, sub1, A2, sub2 쭉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해도 루트는 안 나와요. 왜냐면 루트를 넣을 때는 루트를 넣지 않고 루트에 이터레이터를 넣어가지고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도 루트는 여기에는 안 빠져나온다. 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한 거에서 이제 내가 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요 이터레이터들이 구현하는 것들이 약간씩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넣지 않고 노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노드를 넣어서 얘를 거의 BFS와 가깝게 구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딨지? 논리프 BFS 얘는 루트까지 다 나오게 할 수 있죠. 노드를 넣어놨으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요 네 개를 얘는 스택이가 큐에 요 두 개는 뭘 유지해요? 이터레이터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말에서는 널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얘네들은 그냥 이터레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노드를 넣어가지고 노드 스택에다가 큐에다가 이터레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노드를 넣어가지고 반복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 자, 요거 이제 컴포짓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예제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이 있는데, 저런 식을 만약에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1 더하기 2 곱하기 3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문자열이 주어졌는데 사칙 연산이 들어가고 뭐 가로가 들어가고, 그거를 평가하는 식을 만들어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컴퓨터학과 졸업하면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거 만들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된 표현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연산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를 영어로 하면 인픽스, 그렇죠? 인픽스 노테이션이라 그래요. 근데 인픽스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바로 분석해 가지고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으로 바꿔주면 돼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요거는 뭘로 구현할 수 있어요? 요 평가하는 건 포스트픽스로 바꾸고 나서 뭘로 평가해요? 스택 갖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만날 때 스택에다가 집어넣어요. 연산자 만나죠? 그럼 2개 빼고 계산을 해요.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6 다시 넣고 여기다가 1 넣고 더하기 만나니까 빼서 넣으면 7. 그럼 최종적으로 7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방법은 저런 거를 우선순위까지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러면 얘를 포스트픽스로 바꿔줘야 돼요. 요 포스트픽스로 바꾸는 것도 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스택 이용하면 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포스트픽스를 짜는 건, 포스트픽스를 평가하는 건 되게 쉬워요. 스택만 있으면. 그래서 연산자 값 만나면 스택에 넣고, 연산자 만나면 스택에서 2개 빼내고, 곱하고, 연산 취하고, 다시 스택에 넣어주고, 그걸 반복하면 돼요. 그건 다른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고, 쟤를 트리 형태로 구성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할 때,
만약에 내가 적어놓은 애를 이런 트리로 바로 만들 수 있다. 우선순위 고려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트리를 평가하는 건 또 쉬워요. 이 트리를 평가하는 건. 이 트리는 평가한다. 그러면 또 컴포짓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단말들이 뭐가 돼요? 값들이 되고 중간 노드들은 연산하는 노드들이다. 이거를 컴포짓 노드로 컴포짓 패턴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컴포짓 패턴을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을 그냥 노드로 모델링 한 거예요. 모든 애들을 노드로. 그래서 그 단말하고 단말이 아닌 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말인 애들은 뭘로 표시했어요? 오퍼레이터를? 샵. 나머지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밸류에이트 하면은 얘를 이밸류에이트 하면은 얘와 얘를 이밸류에이트 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이밸류에이트 하려면 이 두 개를 이밸류에이트 하겠죠. 2 곱하기 3, 6. 1 곱하기 1 더하기 6은 7. 해서 이렇게 짜서 루트에서 이밸류에이트를 뽕 실행하면은 이 트리 구조에 있는 모든 그 이 식을 트리 구조로 표현된 식을 계산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스위치문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얘를 컴포짓 패턴으로 적용을 하면 두 가지. 노드라는 추상 노드, 뭐 저거 인터페이스를 할 수도 있고 노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밸류 노드가 있고 오퍼레이터 노드, 연산 노드가 있는 거예요. 연산 노드는 왼쪽 오른쪽 자식이 있고요. 더하기는 왼쪽 더하기 오른쪽, 뭐 곱하기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는 얘는 V 노드, 얘는 OP 노드, 뭐 이런 식으로 아까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 컴포짓 패턴은 이즈에이와 폴리모피즘 이용하는 거죠. 이즈에이와 폴리모피즘 이용해 가지고 단말과 그 중간 노드를 구분 없이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조건문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조건문을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add 노드, 이거 폴리모피즘 이용한 거죠. 오퍼레이션 노드를 또 4개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4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코드를 하나 또 올려놨었죠. 그래서 코드를 잠깐 한번 보면 calculator 0 저 보면 그래서 첫 번째부터 컴포짓 패턴을 쓴 거예요. 썼는데 오퍼레이터 노드랑 밸류 노드랑 그거를 아우르는 노드를 갖고 있고, 이 오퍼레이터, 이 add, multiply는 열거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열거형 표현해서 이렇게 오퍼레이터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add와 multiply만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 테스트를 보면 이렇게 구현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루트에서 계산을 하면 7이 값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노드, 오퍼레이터 노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오퍼레이터 노드에 스위치 문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게 마음에 안 드니까
두 번째 버전은 오퍼레이터 노드를 또 EasyA로 이용해서 add 노드, multiply 노드 이런 여러 가지 노드로 확장을 상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EasyA를 쓰는 버전이고요. 우리는 늘 또 EasyA가 싫으니까 하나를 더 만들면 열거형에다가 evaluate 하는 메소드를 넣는 거예요. 열거형에다 메소드를 넣어놓으면 이제 오퍼레이터 노드에 얘가 갖고 있는 오퍼레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evaluate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0203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컴포짓 패턴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컴포짓 패턴에서 오퍼레이터 노드들이 연산들이 4가지가 있으니까 그 4가지를 스위치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폴리모피즘을 해결하는 게 EasyA로 해결하는 게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전략 패턴화한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현재 더하기면 덧셈을 하게끔 하고 뺄셈을 뺄셈하게끔 하고 해가지고 전략 패턴을 쓴 건데 열거형으로 전략들을 하나에다 구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스위치문이 없죠. 여기도 없고 두 번째 거에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EasyA 활용한 거고 세 번째 거는 SAA 활용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컴포짓 패턴.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의 응용으로 그 캘큘레이터 계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깔끔한 게 제가 볼 때는 전략 패턴, SAA 쓰는 게 더 깔끔하다. 패턴 적용에 파일 시스템, 회사 조직도, 레고, 뭐 등등. 트리 구조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컴포짓 패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저 자료 볼 때 어떻게 배웠나?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걸 내가 뭘 설명하려고 이거 써놨는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문제야. 이게 기억력 쇠퇴. 이제 나이 50대니까 이게 기억력들이. 근데 어쨌든 자료 구조, 우리가 트리 구조도 이렇게 연결 구조로만 만들지 않고 뭐 BST나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써서도 나타내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트리 구조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컴포짓 패턴화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트리 구조 가지고 뭘 처리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